현대차는 무조건 FSD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다. 무조건 기술 내재화가 답이다. 지금 이런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이런 게 공개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주행을 하네요. 이거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했더니 머스크가 이런 글을 공개했습니다.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채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야, 이건 그러니까 테슬라가 감독형 FSD를 넘어서 무감독형 아예 사람 없이 차 혼자 돌아다니는 테스트를 드디어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컸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현대차도 어쩔 수 없이 FSD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관점만 바꾸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가 FSD를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방금 전에 보신 영상 파급력이 꽤 큽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마자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거래일 대비 3.5%나 올라서 475.1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올해 들어서 누적 상승률만 18%로 작년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수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럼 이 무인 테스트가 왜 주목을 받는 거냐? 간단합니다. 사실 테스트 시작 자체는 지난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안전 요원이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건데, 물론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 단계이긴 합니다. 사고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미 교통안전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순 기준으로 오스틴 로보택시는 총 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다고 하는데, 현재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자들은 차량 대수가 30대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사고 건수가 적은 건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감독이란 말 때문에 사람 개입이 아예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건 맞지만 원격 지원이나 운영 통제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모험적인 테스트이긴 합니다. 현지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토파일럿이나 FSD라는 마케팅 표현이 자율주행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다툼 중이고, 최근엔 아예 야 너네 오토파일럿이란 말 쓰지 말고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운행 가능한 차 이렇게 홍보해, 이런 선택지까지 제시됐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더 봐라 무슨 FSD냐, 어떻게 기계한테 모든 걸 맡기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요즘은 좀 다르죠. 그래도 저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게 어디냐, 대부분이 이런 반응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유야 간단합니다. 국내에 FSD가 출시되고 와 저거 신기하다 이런 단계는 지났고요. 이제는 어떤 토론이 오간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언제 되는데 현대차도 FSD를 도입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무인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게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방금 보신 게 로보택시 테스트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현대차가 FSD를 도입할 거라는 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나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FSD를 도입했을 때 어떤 전략과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건 자유잖아요. 만약 현대차 그룹이 FSD를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게 세 가지 전개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SD 탑재가 어렵다고 하는 쪽의 주장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FSD 도입이 어렵다고 보는 쪽은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가장 큰 게 비용 문제죠. 왜냐면 FSD를 도입한다 해도 차량 제어와 센서가 FSD를 받쳐줄 만큼 완성되어 있어야 기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존 현대기아차 양산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신차 하나를 개발하는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FSD를 완벽하게 도입했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다?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FSD는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학습하고 다시 배포하는 루틴입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인데 이걸 현대차한테 온전히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했다 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냐?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한국에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최근 국내에 출시된 감독형 FSD는 레벨 2로 분류됩니다. 레벨 2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준 테슬라까지도 타격을 받습니다. 리콜 주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사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OTA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여러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승용차 운전자들이 쓰게 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건데, 그럼 아예 반대로 특정 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냐는 거죠. 모든 승용차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도시나 구역에서만 움직이는 셔틀이나 로보택시, 물류 차량 이런 차들에만 부분 도입을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용 범위를 좁혀서 책임 범위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FSD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만 해도 투트랙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단 방금 이야기한 서비스 영역에만 우선 도입하게 되면 모든 차종에 적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FSD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내재화 연구 개발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분 도입을 하면서 기술 내재화는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냐, 이건 사실 기존에 있는 차들만 조금 개선하고 보완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스마트 센스나 드라이브 와이즈 있죠. 이거 제네시스 같은 차들 보면 200만원이나 더 주고 사야 되던데 아예 오토파일럿처럼 기본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도 돼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구축망도 깔긴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데이터라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면 꽤 많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연간 100만 대에 달합니다. 작년만 해도 122만 대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판매량만 글로벌 3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이미 스마트 센스에도 꽤 많은 기능이 들어있죠. 차로 유지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는 건 기본이고,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차가 알아서 정지하거나 피하기도 하고, 요즘엔 표지판도 인식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외부 공기도 알아서 차단해주고요.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학습에 활용한다면 적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거란 거죠.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요즘 나오고 있는 가설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아예 안 하긴 어려운 게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FSD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로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미국에선 FSD 전환율이 그렇게 낮다는데 왜 다들 오버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상용화 단계와 대중화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요. 자율주행은 아직 상용화 단계고요. 스마트폰은 상용화 단계를 넘어 대중화 단계까지 이뤄낸 겁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진다 해서 이동수단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 운전을 장려할 수도 없는 거라서 차라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FSD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로봇 같은 걸 설명할 때 노인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작년과 올해에는 한국을 콕 짚어서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현대차 그룹이 지금 당장 FSD를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FSD를 받아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현대기아차 말고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언급해야 하는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하고 협업하기로 한 내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스케일과 범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블랙엘 기반 AI 컴퓨터로 학습과 검증 그리고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과 안전인증 드라이브 OS를 적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공장과 로보틱스 쪽까지 확장한다는 풀패키지 구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차한테는 FSD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란 거죠. 만약 테슬라가 FSD를 외부 하드웨어인 엔비디아와 현대차 하드웨어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폭발력 있는 발전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드라이브 OS를 전제로 차량 내 컴퓨팅 로드맵을 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FSD를 얹어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열려있다는 거죠. 만약 현대차가 이걸 앞으로 나올 모든 차종에 적용을 해야 한다면 테슬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제한적으로 상용차나 택시 위주로만 부분 적용한다 하면 현대차 입장에선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테슬라 입장에선 책임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있었던 현대차 그룹의 인사 단행을 보면 FSD 도입보다는 기술 내재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상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FSD 부분 도입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진 않아서 도입한다는 걸 가정하에 어떤 장점과 시나리오가 있는지 다뤄봤고요.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FSD가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FSD를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야 간단하죠. 만약 시간이 지난 뒤에도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FSD에 견줄 만한 시스템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냥 레거시 방식을 밀어붙이거나 테슬라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사실상 테슬라의 독점 시장이 되는 거라서 가격 경쟁이나 품질 경쟁이 어려워지겠죠. FSD가 역으로 점점 비싸지고 이게 원가로 계산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FSD 도입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토론해야 할 단계라고 보고요.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대표급 인사 이동을 여러 번
번 한 만큼 조만간 중요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FSD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기술 내재화를 밀어붙이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